네, 즐겁고 재미있는 방송 잔매거진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기업별 공채 전략을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는 성공 ABC 시간인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인사PR연구소 윤호상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뵈는데 뭔가 좀 불편해 보이세요, 이렇게. 네, 걸음걸이랑. 허리를 조금 삐끗해가지고. 그 중요한 허리를 어떻게. 바지를 갈아입고. 알겠습니다. 참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바지 갈아입다 허리 다치시면 어쨌든 알면서 여쭤보시고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는 완쾌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분위기를. 그냥 좀 도와주시고 프로그램을 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신한은행 공채 전략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 전에 혹시 두 분 혹시 15일 연속 휴가를 주는 회사가 실제로 있을까? 한국에요? 예, 우리나라에. 15일 연속 주는 회사 방학도 어딨어요? 아니고요. 없어요, 네, 뭐 그건 보통 뭐 사표를 냈을 경우에나 2주하고도 하루 없어요. 실제 오늘 소개해드릴 신한은행은 15일 연속 사용하는 웰프로 휴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예. 한 번에요? 네, 또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을 만든다는 은행장의 치연 각오처럼 직원을 위한 다양한 자기개발과 복지의 기회를 폭넓게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신한은행은 작년에 2010년 일하기 좋은 기업의 은행 부문 1위 수상과 함께 2010년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영향 때문에 많은 대학생과 구직자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신한은행인데 오늘은 신한은행의 공채 전략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15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는 와 좋습니다. 그야말로 꿈의 직장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제 친구는 끊어서 쉬던데. 네, 그런 신한은행 다니는데, 네. 예, 어쨌든, 그래서 신한은행의 인기가 좋은가 봅니다. 자, 지원 자격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려주시죠? 네, 지원 자격 전에 이제 신한은행 공채들이 여러 전형들이 있습니다. 실제 정식 행원, 신입 행원의 경우는 상반기 4월과 하반기 9월에 진행이 되고요. 네. 이 신입 행원 공채 이외에 경력직 공채라든지 전담 텔러 공채, 인턴 공채들이 실시되는데, 원래는 인턴 공채가 좀 미정이거나 실시가 안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질문하신 이제 신한은행의 지원 자격은 신입 행원의 공채의 기준으로 한다면 연령과 전공에 제한 없이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면 됩니다. 그리고 전학력 평점 평균이 4.5 만점에 3.0 이상이면 됩니다. 이 학점 기구는 예. 그 지원자의 최저한의 성실성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 이외에 외국어 제한은 없습니다. 학점 지원 자격 제한이 없다. 하지만 저희는 이런 거에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네, 보통 이런 거 속지 않아요. 어쨌든, 지원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는 대신 우대 상황,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우대 상황은 존재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당락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일부 가점 형태로 반영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자격증 측에서 본다면, 공인회계사라든지, 미국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관세사 등의 전문 자격증, 그 다음에 보험계리사, 재무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공인재무설계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를 받게 됩니다. 네. 또한 이제 신한 퓨처 페스티벌 및 기타 경영, 경제, 금융 관련 공모전 주선자들이 우대를 받고요. 그다음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또한 우대를 받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외국인은 우대하네요. 네네. 특이합니다. 자, 올해는 신한은행 신입 입사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채용 규모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좀 알려주시죠. 좀 안타깝게도 작년에 신한은행의 신입 행원 채용 규모가 무려 750명을 채용했습니다. 네. 작년에는 좀 많이 채용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좀 축소될 거라는데 상반기, 하반기 각각 200명 규모로 연간 400명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많이 주네요. 그렇군요. 상반기, 하반기 각각 200명씩 정말 입사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이 전형 방법 어떤가요? 네, 신한은행 전형 방법은 서류 전형을 거친 후에 1차 면접 전형과 인적성을 동시에 실시하고요. 그래서 최종 2차 면접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차 면접 전형은 신한은행의 기억영수전에 실시하면서 먼저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 후 자기소개를 비롯한 신한 가치평가 1과 2, 그 다음에 집단과제, 순발력 테스트 등의 다양한 형태를 하루 종일 진행하게 되고요. 네. 또한 2차 면접 경우는 신한은행 본사에서 진행이 되며 임원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또 혹시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국민은행처럼 까다롭게 실시되는 필기정은
기쁜 소식인데 작년부터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원자들은 조금 더 도전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저희가 조금만 또 늦게 태어났어도. 대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필기전형 폐지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주셨는데요. 네. 신한은행 인재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을 위해서 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한은행은 전 직원이 작년에 회사 배지 대신에 신한웨이라는 배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인재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 5가지입니다. 네. 이 핵심 가치는 고객 중심, 상호 존중, 변화 주도, 최고 지향, 주인 정신인데요. 이 핵심 가치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전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온몸에 좀 숙지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또한 이제 전략적인 선택 부분을 하나 반드시 기억할 게 있는데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국내 경기 둔화를 미리 예상하면서 신한은행은 우량 자산 중심의 건실한 영업 그리고 최고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래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집중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인재라기보다는 자산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인재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가 자기소개서 항목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성장 과정, 경력사항, 성격 등 자기소개서를 자유롭게 기술. 네,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본 경험과 성과.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치관이나 생각이 바뀌게 된 특별한 경험.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던 경험. 뭐 이렇게 뭐 기타 쭉 나와 있는 5가지 항목, 6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자기소개서 항목 무난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4가지를 정리해 드릴 건데 일단 과거보다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여기 좀 덜 부담을 가지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고요. 네. 4가지를 강조드리면 첫 번째 성장 과정과 두 번째 지원 동기 및 포부가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항목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성장 과정 항목에서는 본인의 일대기를 나열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과 지원 직무와 연관된 준비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 동기 및 포부에서는 왜 은행을 선택했는가, 왜 신한은행을 선택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네. 다만 이제 지원자 누구나 기술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유,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논거를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특히 본인의 장점과 준비 사항을 중심으로 신한은행에 어떻게 기여하고 역할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한은행의 자기소개서의 핵심 평가 기준은 신한문예라고 불릴 만큼 찬신성과 독창성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합격자, 그다음에 온라인 카페 자료, 유료 샘플들을 참조하시는 건 이미 식상한 문구를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눈가기를 닫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타은행의 인턴 경험 작성 여부를 많이 질문을 하는데요. 실명 은행을 직접 거론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단순한 경험을 했다는 그 경험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특수성이라든지 업무의 특수성, 그다음에 고객 관계의 장점 등을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중심으로 기술하시고요. 본인이 만든 성과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기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남들 너무 하는 거 따라하시면 정말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의 창의적인 그런 것들을 기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인적성 검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궁금합니다. 신한은행 어떤 것들을 주로 살펴보나요? 네, 신한은행 인적성의 목적은 이제 점수로 우위를 가리는 것보다는 부적격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허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평가의 비중이 상당히 낮거나 인성검사의 결과가 잘못 나오면 재시험 기회까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 능력을 검사하는 적성검사의 경우는 SSAT나 SK 종합적성검사 유형과 거의 유사되게 출제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성검사의 경우는 도덕성과 팀워크를 평가하는 질문들이 단순히 반복됩니다. 일단 이제 적성검사는 기본적으로 제한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모두 풀 수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 사전에 다양한 유형을 미리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답은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답이나 헷갈리는 부분은 그냥 놔두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성검사의 경우는 항상 솔직하게 답변하라고 회사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좀 의도적으로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 또는 지원 분야에 대한 성격을 미리 사전에 적용해 놓으시고 그 기준으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답은 감점이 되니까 그냥 놔두면 된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자, 탈락자만 골라내기 위한 시험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인적성 검사까지 보고 나면 면접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이 면접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신한은행 면접은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1차 면접 전형은 새벽에 모여서 신한은행의 기억영수원을 이동하여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이어집니다. 와, 새벽부터요? 일단 9명에서 12명이 한 조를 이루며 면접관 2명과 함께 하루 종일 밀착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면접자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는 면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차 면접 전형에는 자기소개를 비롯하여 신한 가치평가 1, 2, 그 다음에 순발력 테스트, 그 다음에 조별 집단 과제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면접 후에는 면접관과 맥주 미팅을 거친 후에 끝나게 됩니다. 맥주 미팅. 저희 진짜 이거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최종 면접이라서 이게 초반에 시작을 했었으면 굉장히 플러스가 됐을 텐데 네. 최종까지 가야 이 맥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다는 게 안타깝네요. 네. 네, 뭐 그렇네요. 네, 그렇죠. 저희는 네. 잘할 수 있는데 처음에 있으면 맥주가 근데 처음 또 면접하시는 우리 신입 네. 이제 분들 경우는 얼마나 불편한 자리가 되지 그렇죠. 않을까. 회사에 꼭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또 어떤 실수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고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면접일 것 같습니다. 네. 자, 2차 면접 서울에서 진행되나요? 소개 더 부탁드릴게요. 네, 2차 면접은 서울 본사에서 임원이 면접관으로 진행되는 인성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확정하는데 보통 1차 면접의 대상자는 최종 합격자 수의 4배수로 보시면 되고요. 네. 2차 면접의 대상 수는 최종 합격자의 2배수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면접 전형에서 유의하면 좋을 점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1차 면접은 학교와 학점, 스펙을 제외한 자기소개서 중심의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자신감 있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한 이제 각각의 예상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미리 암기하시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네. 키워드 중심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는 면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네. 이 가치와 본인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발력 테스트는 작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건데요. 사전 제시된 사진이나 단어를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관련 소재로 활용하여 순발력 있게 연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상황 대처 면접에서는 상황 대처 면접으로 진행되는 신한 가치평가 2에서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유사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지원자와 반대 입장에서 자신감 있게 표현하면 좋은데 이것은 가끔은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대안을 스스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은행에서 순발력. 그러니까요. 어떻게 문제를 출제를 할지 굉장히 궁금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단서를 은행 안에서 어떤 뭐 네. 이용해서 해라. 근데 순발력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창구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손님들 번호 순대로 막 기다리잖아요. 네. 근데 번호를 계속 그냥 하염없이 넘기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번호에 상관없이 빨리빨리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당연히 빨리빨리 안내해서 업무 빨리 보는 게 전 이 낫죠. 번호를 빨리빨리 눌러주는 사람이 더 좋던데. 순발력 꼭 네.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신한은행 공채 전략에 대해서 저희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호상 소장의 핵심 포인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는 신한은행의 핵심 가치인 5가지. 고객 중심, 상호 존중, 변화 주도, 최고 지향, 주인 정신에 대해서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고 온몸으로 숙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온몸으로요.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와 면접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 가치 중에 자신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하나와 관련 장점 사례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또한 각각의 핵심 가치에서도 이와 관련된 본인의 장점과 사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은행이라는 업무 특수성을 미리 이해하는 노력과 함께 본인의 장점을 연결하여 본인 스스로 어떻게 기여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이제 신한은행의 인사 담당자는 사만은행, 심한은행, 신이 하는 일을 한 사람이 하는 은행 이라는 표현으로 좀 강도 높은 업무를 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은 극단적인 표현인데 대부분 은행이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일반 은행 업무뿐만 아니고 그냥 고객관리, 본사 업무 등의 전략적인 부분을 전반적인 부분을 미리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조직 문화에 직접 경험하는 노력은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한은행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충실한 학습, 그 다음에 신한은행의 영업점 또는 경정은행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는 노력과 한계,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런 열정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특히 신한은행만의 조직 문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신한은행의 이야기를 다룬 책인 대한민국 은행을 바꾼 신한은행 방식을 반드시 읽어보시는 게 오히려 전략적인 취업 준비에 네. 유리한 겁니다. 네, 그 그렇군요. 친구가 신한은행 다닌다 그랬잖아요. 네, 네. 남편도 신한은행 다녀요. 그 집도 집이 점점 커져요. 네. 열심히 뭐 돈을 버니까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이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 관심 있으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 소장님 덕분에 신한은행의 공채 전략 또 저희가 완벽하게 파헤쳤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KO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인사PR 연구소 윤노상 소장께서 수고해 네,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